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권리금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암암리에 주고받았었는데 2015년 5월 13일부터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제도가 명문화되면서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약 3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중에서 외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 보장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임대인들이 이 법을 악용하면, 즉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죠.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이점 등이 되겠고요.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바닥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들어가는 게 시설권리금이죠. 이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옛날에 이게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죠. 지금은. 즉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약에 이게 6개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인이 거부하면은 안 됩니다.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걸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 주인이 직접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월세 100만원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니까 300만원 받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저히 고액입니다. 이게 현저히 고액이 얼마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니까 소송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월세가 100만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130만원을 올리는 게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 시세가 다 130만원 올랐다면 올려도 되겠죠. 근데 주변 시세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여기만 더 올리는 것은 안 될 겁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이 판례가 뭐냐 하면 5년. 옛날에는 임대차 기간이 최대 5년이었죠. 지금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판례는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을 장사하고 나갈 때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 주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 임차인이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5년이 끝나더라도 지금은 10년이죠. 10년이 끝나서 나갈 때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노후화돼서 재건축하겠다, 대수선하겠다, 그냥 나가라 이거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역시 이거는 뭐냐면 커피숍이었는데 주인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또는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원래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해버리면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직접 장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도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하겠죠. 그래서 직접 장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이상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오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괜히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세입자가 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지만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5년이 끝났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반드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새로운 세입자가 현 세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현 임차인의 권리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현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거절해도 되거든요.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주인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